네, 안녕하세요. 현상TV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외국인들 출입국 사범 심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이전에 전화 상담 사례가 하나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이분은 국적이 이제 스리랑카 분인데요. 한 11년 전에 E9의 비자로 들어와서 국내에서 활동하고 산업인력 여건으로 활동을 하다가 대략 3년 전에는 E7포 숙련기능 전문 인력으로 비자를 변경하였습니다. 국내에 들어와서 가족도 있고 자녀들도 다 함께 거주하는 상태이고요. 이분이 F27이라는 우수 인력 점수 비자로 변경하고 싶어서 문의를 전화를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F2 거주 비자는 대상들이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러한 전문 인력들과 D2나 D10 같은 유학 비자와 관련된 분들이 F2 7 비자로 우수 인력 점수 인력 비자죠. 요로 일로 이제 변경할 수가 있는데요. 핵심적으로 간단히 말한다면은 F2 7 비자는 현 거주하고 있는 비자로 특히 E9 계열의 비자들은 3년 이상의 현재 비자로 거주하고 있어야 되고요. 또 일정한 소득과 그 다음에 수익, 자산, 그리고 소양 품격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물론 기본 점수는 8점 이상의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수를 갖고 있을 때 자격 조건이 되고요, 대상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E7 계열의 비자, E7포 계열의 비자를 가지고 3년 이상을 거주해야 된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고요. 그 다음 요번에 D2나 D10과 같은 비자들은 3년 거주 요건이 없기 때문에 국내외 석사학위 이상에 가지고 있는 D2 계열에서 바로 F2 7 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그러한 범위라든지 그 조건들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또 주변에 있는 출입국 전문 행정사들에게 상담을 하시고요. 또 그 다음에 본인의 어떤 여건들이 얼마나 충당이 되고 그래야 되는 것인지를 좀 자세하게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 말씀드려 보고자 하는 것은 앞에서 상담 사례도 마찬가지지만 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현재 갖고 있는 비자로 활동을 하다가 좀 더 나은 비자 F2나 F5 같은 장기 체류할 수 있는 영주권 비자 같은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많은 국내 체류하고 있는 그런 외국인들의 주 이제 목표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앞에서 얘기한 다양한 비자에 따라서 대상 조건이나 수입이나 어떤 자산이나 또 이런 것들이 다 충족을 해서 기간도 마찬가지고요. 충족을 해가지고 그 기간을 맞춰서 체류 자격을 변경하거나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거와 더불어서 가장 또 중요하게 저는 생각하는 게 바로 외국인들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국내의 법을 위반하거나 또는 그런 법을 또 활동 중에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한다든지 국내 여러 가지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그로 인해서 범법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국내 우리 국민도 마찬가지지만 이러한 법을 어기게 되면은 법률을 어긴 것에 상응하는 그러한 제재를 당하게 되는데 외국인은 특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더 엄격하지요. 국내법에 의해서 그런 법률에 의해서 처분받는 것 더불어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가서 사범심사라는 국내에서 생활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판단을 받는 굉장히 무거운 어떤 법률적인 행위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쉽게 말해서 그런 내용들의 사전에 해결하거나 또는 이런 것들을 걸리지 않게 하는 가장 중요한 본인들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사범심사 내용에는 구체적으로 강제 퇴거, 출국 명령, 출국 권고, 그 다음 통고 처분, 과태료 이러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죠. 강제 퇴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어떤 법률적이나 출입국관리 사무실 법을 위반함으로써 우리나라 영토 밖으로 바로 퇴거시키는 겁니다. 자, 이러한 퇴거를 받게 되면은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봉착되겠죠. 생활 주거지가 여기 있고 가족들도 다 있다라면 본인만이 퇴거당해서 일정한 기간
우리나라로 다시 들어오지 못한다면 굉장히 큰 재산상 어떤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과의 어떤 같이 생활도 할 수 없는 이런 지경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강제 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초래된다 이겁니다. 이런 강제 퇴거 명령서를 받게 되면은 그냥 있을 수는 없겠죠. 외국인들이 어떠한 무슨 범법행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7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신청하여 강제 퇴거에 대한 어떤 그 행정심판을 다툼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그 다음에 출국 명령이라는 게 있죠. 자, 이것은 강제 퇴거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지만은 본인 자비로 스스로 출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이거나 또는 출국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외국인, 과태료 처분이나 아까도 말한 통고 처분과 같은 것을 받은 외국인들이 출국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 출국 명령서를 발급 후 30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30일 내에 출국을 해야 되고요. 이를 어길 시에는 강제 퇴거의 조치를 또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 내에 이의 제기하거나 행정심판 청구를 외국인들은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출국 권고입니다. 자, 요거는 출입국관리법 제 17조와 20조를 어긴 그런 규정을 최초로 어기고 그 기간이 10일 이내에 경미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출국 권고 명령을 내리는데, 자, 요거는 17조는 외국인 체류 및 활동 범위를 어겼을 때, 20조는 체류 자격의 활동의 범위를 어겼을 때 이러한 출국 권고의 권고서를 받고 나가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통고 처분. 이건 이제 범칙금이라고 통상 말할 수 있는데요. 출입국 관리 사범에 대한 조사 범죄가 확증이 됐는데 이를 벌금형으로 납부하게 하는 행정 처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식 재판에 들어가지 않고 약식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고 15일 이내에 납부해야지만이 되는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 게 통고 처분입니다. 이 통고 처분도 이행하지 않으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출국 명령 같은 것을 받을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과태료입니다. 이 과태료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을 경우 위반 사실과 과태료를 명시하여 통지하고 고지서를 받으면 60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 과태료도 부과된 것을 납부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출국 명령 같은 명령서를 받아서 나가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이런 외국인 출입국에 의해서 사법 심사를 받고 나면은 강제 퇴거 같은 경우는 퇴거하기 전까지 보호 일시를 하게 되는데요. 이 보호 일시를 하게 되면, 일시보호 같은 경우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이 그 준비해서 나가야 될 여러 가지 문제점들, 해결할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보호 일시 해제라는 것을 신청을 하는데, 이 보호 일시 해제 신청을 함으로써 그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강제 퇴거되기 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 출국 명령 되기 전에 여러 가지 재산상의 문제나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 게 바로 보호 일시 해제입니다. 자, 이것은 일정한 신원보증서라든지 또는 청구 사유, 왜 내가 보호 일시 해제를 받아야 되는지란 어떤 인권적인 문제가 가장 많겠죠. 재산상의 처리 문제와 더불어서 이런 사유 및 보증서를 납부 능력을 소명할 자료들을 제출해야 되는데, 통상 2천만 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한 것으로 가름합니다. 자, 이처럼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생활하면서 본인들이 오랜 기간 동안 취업활동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 필요하지만은 이러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작년에도 우리 이제 재외동포 분이셨는데 온 가족이 다 들어와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분이 음주를 하시고 동료들끼리 음주한 다음에 다툼이 일어져가지고 재판을 받게 되고 출국 강제 퇴거돼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상담 전화 받으면 되게 안타깝죠. 그러나 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걸리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외국인들이나 특히 유학생들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취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기간이나 여러 가지 조건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한국의 법률을 어기지 않고 출입국 관리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가장 평범하면서도 바른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출입국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면은 혼자서 해결할 수가 없을 겁니다. 출입국 관리소에 가서 담당 공무원하고 일단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심사 받기 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황들과 자료들 만들어야 될 어떤 공문, 그 다음에 반성문, 기타 등등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서 올바르게 소명을 할 적에 어떤 강력한 제재를 받지 않고 또는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지 마시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전문가들인 행정사들님들에게 의뢰를 하셔가지고 본인의 상황을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혼자서 고민하고 있다 보면 그 기간을 놓치거나 가서 소명할 자료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면 굉장히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외국인들 출입국 사법심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